수요일 아침입니다. 모든 트레이더 여러분. 오늘 아침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전장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타임프레임에서는 가격이 뚜렷하게 압축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인디케이터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큰 타임프레임에서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압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 4일 정도면 다이버전스가 마감될지 아니면 다이버전스 없이 바로 돌파할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6월 1일 오전 7시에 라이브로 함께 확인해 볼 예정이니 여러분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이번에 시장에 들어온 뉴스들은 정말 많지만 대부분이 거의 다 좋은 소식들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일론 머스크의 엑스머니 플랫폼에 관한 것입니다. 이 플랫폼에서 결제 및 송금과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계획을 오랫동안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미디어 그룹 쪽에서는 비트코인을 약 25억 달러 혹은 공황 단위로 환산하면 그 정도 규모로 매수할 계획이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다만 이 뉴스는 아직 100% 확정되거나 공식 문서가 나온 것은 아니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현재 비트코인을 약 6 플랜 B DC도 있는데 이 역시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 심지어 어린 스타트업들도 비슷한 전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플래닛 같은 곳이 그렇죠.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XM은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속하는 브로커로 FSC, DFSA 등 전 세계적으로 인가를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용자들이 XM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직 외환, 금, 대출 등 다양한 거래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남겨주시면 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위시아리스 카페에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서포터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유튜브 구독도 해주시면 지금은 주간 업데이트 영상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와 관련된 내용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에셋 웨이브 3 리스트도 점차 추가되고 있는데 현재 50개 자산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클래식 쪽에는 현재 2개가 있는데 비긴 트윈과 그월스 오픈입니다.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민님께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비긴 트윈은 초보자분들을 위한 기초 다지기 강의입니다. 머니 매니지먼트, 마켓 사이클, 트레이딩 마인드셋, 기본적인 트레이딩 방법, 그리고 비트코인, 크립토, 금선물 트레이딩에서의 자산 이동 방법 등도 다룹니다. 그리고 골드 클래스는 스노우볼 전략, 숏 포지션을 통한 가치 고정, 시장을 보는 관점 등 다소 고급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보면 오늘 아침 알트코인들이 반등을 보였고 그 중에서도 K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CAK는 최근 저점을 갱신한 종목이기 때문에 저점 갱신 종목은 진입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관점에서는 만약 상승 추세에 베팅한다면 저점 갱신 종목은 바로 제외합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에 숏 포지션을 잡는다면 진입해도 괜찮습니다. 네, QNT, Virtual, TF, ETA, XMR, 그리고 8% 상승한 종목도 있습니다. 반면 맨델에는 5% 하락했습니다. 여전히 종목들이 교차로 움직이고 있고 강하게 튀어오르는 종목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부분을 보면 아직 비트코인 시즌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여전히 2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만약 비트코인 시즌으로 전환되어 뚜렷한 트렌드가 나타나려면 2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에도 잠깐 상승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다시 하락세로 이어졌습니다. 네, 만약 알트코인 시즌으로 진입하려면 인덱스가 75 이상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자, 이제 핀 인덱스 업데이트로 넘어가면 오늘 아침 수치는 70일입니다. 여전히 시장에는 탐욕이 남아있고 데이 차트에서도 플러스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테크니컬 부분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지난 24시간 동안 거의 9만 명의 투자자가 포트폴리오가 폭발하면서 2억 8, 600만 달러, 286 밀리언 USD 규모의 청산이 발생했습니다. 주로 숏 포지션과 롱 포지션이 비슷하게 청산되었는데 각각 1억 3, 800만 달러와 1억 4, 500만 달러 수준입니다. 시장은 여전히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스윙 구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하단 박스권도 유지되고 있네요. 전체적인 구조가 괜찮냐고 묻는다면 아직은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플러스 구간에 머물러 있는 느낌입니다. 어제는 잠깐 하락으로 전환되기도 했지만 다시 플러스로 돌아왔습니다. 비트코인 쪽을 보면 매일 리턴 5월 수익률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 34일 정도 남았고 현재까지 15% 상승했습니다. 이번 달이 어떻게 마감될지 지켜봐야겠네요. 만약 이 구간에서 마감된다면 그림상으로 보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다이버전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먼저 하락이 나온다면 오히려 더 건강한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원화로 환산하면 현재 305원 정도입니다. 저항선은 이전과 동일하게 약 374, 377, 375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먼저 하락 조정이 나오고 천천히 다시 상승하는 것이 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바로 진입하는 것은 리스크 대비 보상이 그리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수해야 할 위험이 꽤 크기 때문이죠. 하락 가능성 다운사이드이 많지만 보상 리워드 거의 천장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입할 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마인드셋을 활용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종목이나 어느 시기에 진입해야 할지 혹은 진입하지 말아야 할지를 선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쪽을 보면 오늘 아침 5월 27일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아직은 약간 플러스 상태입니다.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쪽은 업데이트가 약간 마이너스입니다. 백로그 업데이트를 기다려야 할 것 같고요. 아마도 플러스로 전환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들어온 첫 번째 소식은 두바이 정부 쪽에서 나온 건데요. 지금 그쪽에서 토크나 자산, 즉 리얼 에셋 인베스트먼트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데 앞으로 두바이 전역에서 리얼 에셋을 토큰화해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분산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토큰화의 장점은 예를 들어 보통 우리가 아파트나 부동산을 한 채 사려면 한 사람이 전부 소유해야 하거나 가족이나 지인 몇 명이서 공동 소유를 해야 하잖아요. 2, 3명 정도가 함께 투자하는 시기죠. 그런데 이번에 토큰화를 하면 누구나 소액으로도 분산해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10바트만 가지고 있어도 실롬 지역의 부동산을 일부 구매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토큰화의 큰 장점입니다. 두바이에서는 지금 이 파일럿 프로젝트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일론 머스크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베타 버전인 엑스머니 테스트를 출시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25년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크립토 세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나 여러 종류의 토큰들이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희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트럼프 미디어 그룹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5억 달러를 리저브 예비 자금 확보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확정된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공식 문서가 공개된 것은 아니고 대부분 기사에서만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식적으로 문서나 자료가 나온 것은 없으니 저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소식이 사실이라면 정말 좋은 뉴스가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만약 처음으로 매수를 시작한다면 계속해서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마치 최근의 스트래티지 혹은 이전 이름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요. 이 회사는 비트코인을 거의 60만 개나 보유하고 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하죠. 60만 개라니 대단합니다. 얼마인지 계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따로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이 회사의 평균 매입가는 약 7만 달러 정도인데 사실상 가격이 7만 달러까지 떨어진 셈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이 그 근처까지 다시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들의 심리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실제로 테스트가 들어갔을 때 그들이 말한 대로 정말 팔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사실 이런 상황은 사람들을 꽤 많이 걸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100개 회사가 있다고 해도 가격이 실제로 크게 떨어지면 30개 정도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건 알 수 없죠. 그리고 그 30개 회사는 정말로 비트코인을 신념을 가지고 매수하는 기업들이 될 겁니다. 자, 이제 금리 조정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는 여전히 금리가 동결된 상태입니다. 아직도 금리가 동결된 상태이고 7.9%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측면에서는 데일리 차트가 마감되었습니다. 어제도 라이브 중에 가격이 위아래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오케이, 위로 끌어올렸다가 다시 눌러내렸죠. 라이브가 끝날 무렵에는 약간 아슬아슬하게 느껴졌어요. 왜냐면 제가 위쪽 구간, 바로 이 구간 11, 114 근처에서 롱 포지션을 잡았거든요. 저와 함께 롱을 잡은 분들도 계셨죠. 저는 세부 타임프레임을 보고 있었는데 이번 트레이드는 짧은 타임프레임에서 시장을 체크하기 위해 들어간 거였습니다. 왜냐면 이 구간이 약간의 그래픽 컬렉션 형태로 약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생각한 목표 TP 지점은 만약 차트가 쭉 내려가면서 다이버전스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때 포지션을 정리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포지션을 정리하고 나면 이제는 롱 포지션 쪽으로 전환해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롱 포지션이 훨씬 더 재밌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 밸류를 락 고정하면서 캐시플로우를 확보했기 때문이죠. 이미 위쪽 구간 바로 이 근처에서부터 수익을 락해왔으니까요. 대략 5, 6% 정도 수익을 고정한 셈입니다. 이 말은 만약 제 포트폴리오가 100이었다면 이제 106이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렇게 스노우볼처럼 수익이 불어나면서 추가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만약 이걸 게임으로 비유한다면 저는 트레이딩을 할 때 항상 게임처럼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첫 번째 병사 포지션에 나가서 죽더라도 두 번째 부대가 자원을 모아오면 더 큰 군대를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트레이딩이 훨씬 더 재밌어집니다. 이번에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조금 더 넓게 바라보겠습니다. 아까는 캔들스틱만 봤지만 이제는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이번 상승 구간이 엔딩 파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엔딩 파동이 나오면 여러 전략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바라는 부분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가격이 올라가면 숏 포지션을 잡아서 하락을 노릴 수도 있고 롱 포지션을 스노우볼처럼 불려가면서 추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락할 때 숏을 잡는 등 이런 박스권 안에서 계속해서 캐시플로우를 늘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전략을 잘 활용하면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냐면 포트폴리오가 원래는 옆으로만 움직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시장 방향을 제대로 읽어서 맞는 시기에 진입하면 포트폴리오가 급격하게 상승해서 새로운 고점을 찍게 됩니다. 조정이 와도 다시 새로운 고점을 갱신하죠. 즉 비트코인이 같은 구간에서 머물러 있더라도 내 포트폴리오는 계속해서 새로운 고점을 찍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좋은 현상이에요. 우리는 내 포트폴리오와 시장을 비교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 구조가 전체적으로 함께 움직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5파동 구조로 움직입니다. 1파가 상승하고 조정이 오고 2, 3, 4 마지막 5파로 마무리됩니다. 3, 3, 3 구조로 반복됩니다. 우리는 3파에서 3파로 계속 매매를 이어갑니다. 이런 방식이 엔딩 파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비트코인은 파동 끝부분에서 에딩 엔딩 파동이 자주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강한 불리시 관점에서 바라보는 부분입니다. 저도 이런 상황이 오길 바랍니다. 만약 이 구간에서 조정이 와서 매수 기회를 잡는다면 이후에는 강한
이 오파동의 모티브 파동, 임펄스 웨이브 형태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조정이 온다면 보보형 분석을 참고하면 일파가 정말 끝났다면 조정 파동이 0.382 지점 약 98 부근에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고 잠깐 98을 터치하는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조정이 끝난다면 그 구간에서 전부 정리할 생각입니다. 그 정도로 빠르게 움직인다면 정말 좋은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뉴스가 섞여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저도 지금 옵션을 매수해둔 상태입니다.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상승이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상승이 계속된다면 상단에서는 월봉에서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고 일봉과 주봉에서도 다이버전스가 나타납니다. 모든 타임프레임에서 다이버전스가 동시에 발생하는 셈인데 이는 꽤 위험한 신호입니다. 깊은 조정, 콜렉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는 가격이 114 부근에서 마감한 뒤 조정이 크게 내려오는 경우입니다. ABC 파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이 이탈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이탈한다면 무너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대략 77 부근인데 이 구간은 절대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평적으로 보는 관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생 확률이 점점 낮아지는 시나리오는 가격이 약 130, 0 부근까지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엔딩 시점에 라이브로 함께 지켜볼 예정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역시 상승이 이어지지만 이 구간에서 상승이 마무리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즉 5월 말쯤에 다시 한번 새로운 고점을 만들고 좋은 뉴스들이 들어오면서 월봉, 주봉, 일봉에서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 시나리오의 확률은 약 40%로 봅니다. 이대로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가장 높은 확률로 보는 시나리오는 먼저 하락 후 다음 달에 다시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후 상승이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는지 추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이버전스가 발생할 확률은 점점 줄어들 것 같습니다. 타임라인이 더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두 가지 요소, 즉 프라이싱 요인으로 본다면 그리고 타이밍 요소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타이밍이 길어지면 프라이싱 측면에서 우리가 원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더 높아집니다. 하지만 프라이싱이 점점 좁아진다면 예를 들어 여기서 만약 비트코인이 정말 강하게 올라서 130, 0까지 간다고 가정해봅시다. 남은 기간이 대략 며칠 정도 남았을까요? 만약 3일, 4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비트코인은 지금 위치에서 다시 올라야 하는데 대략 몇 퍼센트일까요? 약 21% 정도입니다. 21%를 3일 동안 올려야 한다면 하루 평균 약 7%씩 올라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트레이딩 확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이밍이 좁아지고 압박을 받기 때문입니다. 확률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옵션 트레이딩을 해보신 분들은 이 부분 특히 타이밍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실 거예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만약 가격이 아래로 10% 정도 떨어진다면 이건 그렇게 크게 슬퍼할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트렌드 라인 쪽을 살펴보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트렌드 라인이 있습니다. 만약 이 트렌드 라인이 실제로 형성된다면 여기 흰색으로 그려둔 이 선이 바로 그겁니다. 아직 실제 트렌드 라인이 완성된 건 아니고 실제로는 이 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뭔가에 막혀 있기 때문이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일종의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또 다른 상황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때는 제가 그려둔 트렌드 라인이 이전보다 훨씬 더 뚜렷하게 보이게 될 거예요. 하얀색은 잠깐만요, 제가 좀 옮길게요. 보이시죠? 이 트렌드 라인이 지금 실제로 형성되고 있는 트렌드 라인이에요. 왜냐하면 아래쪽에서부터 가격이 올라와서 여기까지 테스트를 했는데 이 구간이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보이시죠? 사실 주황색도 괜찮지만 정말로 헬시 건강한 흐름을 원한다면 저는 노란색을 추천하고 싶어요. 노란색은 새로운 지지선 역할을 하는 새로운 트렌드 라인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구간에서 롱 포지션을 잡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스노우볼 전략을 쓸 때도 꽤 합리적인 포지션을 잡을 수 있어요. 사실 스노우볼 전략을 꽤 오랫동안 안 썼거든요. 이번 달에는 아직 한 번도 안 썼네요. 네, 롱 포지션 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넘어가서 MC, CIFC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수요존에 따라 롱 포지션을 잡는 전략을 계속 써왔죠. 75부터 계속 해왔잖아요. 저도 FC를 참고해서 봤어요. 왜냐하면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정말 쉽게 매매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가격이 조정되면 다시 롱 포지션을 따라갈 타이밍을 찾으면 됩니다. 여기도 수요존이긴 한데 이 구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이제 금, 거울드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금은 아직 한 번도 매매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다이버전스 신호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은 두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구간에서 가격이 하락할 텐데 아직 뚜렷한 반전 신호가 보이지 않습니다. 반전 신호가 나타나면 진입할 거예요. 지금은 신호가 안 보이네요. 일시간 차트에서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만약 가격이 더 하락해서 기회가 온다면 이 구간에서 매매할 계획입니다. 2시간 차트도 볼게요. 2시간 차트에서도 신호가 없네요. 3시간 차트는 어떤지 볼게요. 직접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3시간 차트도 신호가 없죠? 3시간 차트는 오히려 가격이 모였다가 다시 하락할 준비를 하는 모습이에요. 만약 가격이 더 하락해서 다이버전스가 나오면 진입할 겁니다. 우리는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어요. 데이 차트 일봉로 보면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구조가 두 군데 정도 있어요. 바로 이 구간과 이 구간입니다. 왜 데이 차트에서 매매를 하냐면은 지금 금 가격이 박스권 사이드웨이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위쪽 저항선과 아래쪽 지지선 사이 폭이 꽤 넓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즘 금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롱매수 포지션을 잡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롱 포지션을 잡을 타이밍을 한번 찾아보세요. 금 관련해서는 디스코드에서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와서 확인해보세요. 규칙에 동의하시면 다양한 방이 열릴 거예요. 다들 함께 참여해보세요. 자,
이제 계속해서 다른 자산군을 살펴보겠습니다. 달러는 여전히 횡보, 사이드웨이 구간에 머물러 있고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구간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하락할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횡보가 길어질수록 하락할 확률도 점점 높아집니다. 이건 일종의 웨이브 4파동 4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사이드웨이에서 마주치는 패턴입니다. 다음은 원유 5일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원유가 다시 한번 유럽 시장 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번 다이버전스 괴리 현상가 발생하면서 반전 신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원유는 트렌드 추세 플레이로 접근하기가 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우존스 쪽을 보면 꽤나 멋지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딱 이틀만 더 지나면 마감이 될 것 같아요. 만약 이 구간에서 마감된다면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 즉 다우존스 시장이 무너질까봐 걱정했던 부분도 완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매할 수 있는 갭 공간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시장이 다소 느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조정이 온다면 우리는 진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마감된다면 말이죠. 그리고 나스닥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다시 강세장 불마켓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클립을 마치기 전에 아웃코어, 아웃콜 쪽 회의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 아웃코인들도 반등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 같은 경우인데요. 이더리움은 현재 횡보 구간이 웨이브4가 끝나고 웨이브 5로 진입하는 과정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추가 매매 타이밍을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고점을 돌파 브레이크아웃 한다면 계속해서 스윙 트레이딩을 이어갈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아시아 쪽 스포 현물 비중이 아주 적긴 하지만 트렌드에 맞춰서 하단에서 진입해 두었습니다. 특별히 무리하게 들어간 건 아니고 예를 들어 데이 타임 프레임에서 트렌드를 따라가며 1% 정도만 배분해 두는 식입니다. 아웃코인 10종목 각각에 대해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더리움이 하나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최근에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교차 신호가 나왔을 때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저항선 부근에서 단기 테스트 목적으로 약간의 숏 포지션도 일부 잡아두었습니다. 이번에는 구조를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횡보장이 나오면 보통은 새로운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패턴은 자주 볼 수 있는데요. 혹시 다른 알트코인 쪽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예를 들어 OP 같은 알트코인도 저도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아마도 이미 바닥을 다진 것 같긴 한데 저도 이게 진짜 바닥인지는 모르겠어요. 교수님께서는 이 구간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점선 부분이요. 그래서 우리는 매매할 때 새로운 저점을 갱신하지 않는 종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리마크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케이크 같은 길게 빠지잖아요. 아래 구간으로 쭉 내려가고 우리는 이거 브레이크다 금방 오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2달러에서 3달러, 이전 8달러까지 오르긴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10달러 근처에서 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의 반등은 아주 작은 반등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가격대 퍼센트로 보면 꽤 커 보이죠. 실제로는 40달러대에서 물린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반등은 아주 작게 올라온 거고 보이시죠? 그리고 다시 내려가고 또 횡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장기적으로 DC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스스로 기준을 세워두세요. 이런 종목을 만나면 유혹받지 말고 건드리지 마세요. 자, 이제 클립을 마치기 전에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작은 그림에서 BTC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4시간 차트에서 보면 친구들 어때요?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RSI는 지금도 옆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락할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만약에 130, 0까지 급등할 확률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3시간 차트도 한번 볼까요? 아직 반등 신호가 전혀 없어요. 캔들 차트도 여전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시간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신호 중 하나입니다. 아래에서부터 저점이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하지만 RSI 쪽에서는 힘이 없어 보입니다. 1시간 차트도 마찬가지로 아직 뚜렷한 신호가 없습니다. 뚜렷하게 보일 만한 횡보 신호나 다이버전스 같은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계속 홀딩하는 거예요. 만약에 갑자기 급등하는 구간이 나오면 그때는 일부를 정리해서 원금 근처까지 회수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돈을 잃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만 좀 허비하는 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트레이딩 조건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조건이 다른 사람과 맞거나 친구들과 얘기하다가 친구가 어떤 정보를 주면 그걸 내 조건에 맞춰서 스크리닝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항상 체크해두고 친구들에게도 자주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네, 다양한 관점은 곧 아이디를 업데이트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내용으로 돌아가서 전체 시장 상황을 보면 비트코인 쪽에서 뭔가 준비하는 듯 힘을 모으는 모습이 보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저점이 높아지고 위 저항선과 아래 지지선 사이 박스권이 매우 좁아져 곧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타임프레임 상에서도 점점 더 압축되는 모습이에요. 앞으로 결론이 어떻게 날지 함께 지켜보시죠. 여러분은 이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 같으신가요?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이야기해봐요. 이 영상을 창처럼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후 이어지는 모든 영상에서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CD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채널을 좋아해 주신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크립토커런시와 마켓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